예, 우리가 이제 기하학을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공간의 뭐 어떤 부분 집합의 크기, 모양, 길이 등등 이런 건데 저 매니폴드의 정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랑 모양에 관한 얘기는 놀랍게도 없어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미 뭐 그 아주 미분기하를 포멀하게 공부를 하진 않았더라도 미분기하의 상당 부분을 이미 담고 있는 벡터 캘큘러스를 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크기와 모양을 다루는 기본 도구가 매트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, 예, 매트릭의 정의는 매니폴드 정의 안에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. 매니폴드를 정의하고 나서 매트릭은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사양이에요.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그 예시를 들고 왔는데, 예, 일단 그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랑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의 뭐 장점을 둘 다 살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저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임베드 할 수 있는 2차원 평면 또는 곡면들을 세 가지를 같이 들고 왔는데요. 예. 하나는 그 2차원 평면, 그리고 이제 좌표는 극좌표를 쓸 거고요. 거기서 원점만 제거한, 예, 평면에서 한 점 구멍 뚫린 공간이고요. 예, 두 번째는 역시 3차원에 임베드 할 수 있는 원기둥면이요. 그래서 요 XY, Z로 따지면 Z 방향은 그냥 쭉 실수가 그대로 다 붙어 있고 XY 평면에서는 서클만 딱 띄어낸 거고, 예, 마지막에는 2차원 구면 역시 이제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잘 임베드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반지름 1인 구를 잘 정의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북극이랑 남극은 제거하고 남은 것만 우리가, 예, 분석 대상으로 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인트린식 지오메트리지만 잠시 이제 이 3차원 안에 어떻게 임베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아니까 그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, 예,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매트릭에서 그냥 물려받은 2차원 매트릭을 써보자고요. 그러면, 예, 일단 평면은 뭐 그냥 극좌표를 쓰는 거고요. 이 극좌표가 저 원점에서 썩 잘 정의되지 않았다는 게 뭐 이슈라면 이슈인데 원점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 이슈도 같이 날려버린 거고요. 예. 원 기둥의 매트릭은 저 Z 방향은 그냥 직선이고, 예, 저 원을 따라가는 방향도 그냥 d파이 제곱으로 쓰면 될 거고요. 그래서, 예, 그림을 좀 더 보충을 하자면 이제 반지름 방향과 각도 방향이 있고 평면에서 여기서도 이제 각도 방향 파이가 있고 Z 방향이 있고요. 그다음에, 예, 저 구면에서는 세타 방향과 역시 뭐 파이 방향이 있는데, 그래서, 예, 마저 쓰면 역시 저 구면은 역시나 임베딩에서부터 물려받은 매트릭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세 가지 매트릭은 분명히 달라요. 직관적으로 다르고 수식을 써서 봐도 다르고 다른데, 예. 근데 이제 저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랑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좀, 예, 그 과정에 익숙해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기서 아주 확실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매트릭은 다르지만 그냥 매니폴드 정의에만 입각해서 보면 저 세 공간은 같은 공간이다라고 주장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예, 질문? 아까 그걸 안 껐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예. 매니폴드의 정의만 보면 그냥 코디네이트 패치들이 잘 미분 가능한 방식으로 원투원 매핑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뭐 좌표나 매트릭으로 봤을 때는 세 개가 좀 달라 보이는데 저 세 코디네이트 디스크립션들 사이에 충분히 미분 가능한 원투원 매핑이 존재하기만 하면 저 세 공간은 매니폴드 단계에서는 같은 공간이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.
사실 뭐 그 원투원 미분 가능한 원투원 매핑을 쓰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.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가면 저 1번 평면과 2번 원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맵으로는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. 익스포넨셜 맵. 사실 파이는 이미 세 코디네이트 패치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매핑을 안 적어줘도 그만이고요. 예를 들어서 C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 R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식으로 익스포넨셜 맵이 잘 정의가 되고요. 예, 그 다음에 저 원기둥이랑 구면이랑 연결하는 방식은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로 가자면 예, 구랑 원기둥을 그냥 같이 인베드를 시켜놓은 다음에 구에서 나오는 세타랑 원기둥에서 나오는 C를 저런 식으로 연결한다고 치면 세타가 저쪽이 아니죠. 죄송합니다. 세타는 저 위쪽이고 C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, 그 둘을 연결하는 맵은 C는 코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. 그다음에 구면이랑 탄면이랑 연결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예, 일단 그 구면의 한 점을 해당되는 각도 세타를 줬을 때 예, 저 점을 남극이랑 연결을 짓고요. 직선이 잘 안 그려지나 모르겠네요. 예. 구면 위의 점을 남극이랑 연결하는 선을 이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긋고 그러면 그 직선이 이제 평면의 한 점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 점의 좌표랑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 위의 각도가 세타면 밑에 각도가 2분의 세타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예, 저 평면 위의 r과 구면 위의 세타는 예, 탄젠트 2분의 세타로 연결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예, 이미 얘기한 것처럼 저 1번, 2번, 2번, 3번, 3번, 1번을 연결하는 맵들이 유니크하지도 않고요. 그 다음에 뭐 두 맵을 합성한 게 세 번째 맵이 되란 보장도 없어요. 지금 제가 든 예시 범위 안에서는 이 세 번째 함수가 위 두 함수의 합성이랑 같냐면 예, 전혀 같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매니폴드의 데피니션 안에 매트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. 따라서 매트릭은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거고 같은 매니폴드 안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매트릭을 넣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고요. 예, 코디네이트 자체가 코디네이트 자체가 매트릭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.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는 임베딩을 주는 순간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어요. 예, 매니폴드에 그 매트릭을 포함한 모양이 다 결정이 됐는데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는 공간을 일단 정의하고 공간에다가 추가로 매트릭을 얹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예, 임베딩에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매트릭과 그 코디네이트를 별도로 생각하는 게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. 뭐 어떤 예시를 더 들 수 있냐면 예, 이미 우리가 저 구면을 아주 예시로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예, 요즘은 여러분들 그 들고 다니는 기계에 GPS가 다 달려 있잖아요. 그래서 예,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의 위도 경도를 꽤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고요. 조금 멀리 떨어져 사는 다른 친구도 예, 위도 경도 값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고요. 자, 그러면 두 사람의 위도 경도 값을 알면 바로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냐? 아니죠. 예, 나름 중간 프로세스를 많이 거쳐야 위도 경도 정보에서 거리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예, 거기에 매트릭이 들어가는 겁니다. 좌표값 자체가 바로 거리값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요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19세기 사람들이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로 안착하는데 이, 예, 그러니까 매트릭의 추가 옵션이라는
그 사고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. 자, 근데 이제 물론 뭐 좌표도 중요하고 매트릭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뭔가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얹어야지 재밌는 물리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역시 이제 함수와 뭐 벡터 필드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, 큰 틀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그 평평한 공간에서 평평하지 않은 좌표를 잡는 연습을 해봤잖아요. 사실 이 휘어진 공간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평평한 공간에서 일반적인 좌표를 쓰는 거를 연습을 해서 익숙해졌다면 거의 그대로 휘어진 공간에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니폴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리만 다형체의 정의에 보면은 그 코디네이트 패치마다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? 각 코디네이트 패치 하나하나만 보면은 이게 휘어진 공간인지 그러니까 평평한 공간인지, 물론 매트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만 매트릭 들여다보기 전에 이미 함수라는 건 일건데 정의를 할 수 있단 말이죠. 함수라는 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니폴드 위에 한 점마다 함수 값을 부여하는 규칙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저 함수를 정의하는데 매트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한 점에 한 점마다 함수 값들이 잘 부여가 되고 그 부여된 방식이 미분 가능한 방식으로 되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따지자면 각 코디네이트 패치마다 다른 함수 형태를 적어서 결과적으로 값이 일치하도록 맞춰줘야 되는 건데, 예, P는 그냥 그 자체가 숫자가 아니라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. 예, 그래서 psi i 또는 psi j가 각 코디네이트 패치에서 그 좌표 값들을 정해주는 건데 어느 쪽에서 어떤 좌표를 쓰든 함수 값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. 예, 근데 이 함수의 정의는 진짜 뭐 휘어진 공간이든 평평한 공간이든 별로 상관이 없죠. 좌표만 잘 정의가 된다면. 이제 미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슬슬 좀 골치 아플 여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, 뭐 미분도 저 두 개 이상의 코디네이트 패치가 겹친 점에서 이제 미분이 충분히 가능한 좌표 변환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평평한 공간에서 일반적인 좌표계 썼을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체인 룰을 이용을 하면 저 편미분들의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단 1차 미분은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요 x 틸다를 x로 미분한 저 저코비안 매트릭스가 각 점에서 인버터블 해야 될 거고요, 당연히. 문제가 없고요. 반면에 미분을 2번 이상 하면은 사실 조금 스토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, 여기도 뭐 체인 룰을 그냥 고지고대로 이용을 못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, 그래서 차근차근 좀 해보면 한 번 체인 룰을 적용을 하고 한 번 더 적용을 할 때 이 두 번째 미분이 그 괄호 안에 있는 두 팩터에 각각 작용을 해가지고 조금 다른 모양새를 주는데, 첫 번째 텀은 그냥 뒤에 거에 작용을 해서 이 차 미분과 이 차 미분을 뭔가 그 텐서 느낌이 나는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게 있고요. 반면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냥 곱의 미분에 관한 규칙을 잘 적용을 하면 이런 놈도 등장을 한다고요. 근데 이 두 번째 텀은 우리가 보통 그 텐서의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할 때 좌표 변환에 해당되는 자코비안을 뭐 텐서 타입만큼 여러 번 곱하는 거랑 좀 벗어나는 모양새를 하고 있죠. 그래서 대략 봤을 때 이 2차 미분의 변화는 뭔가 좀 텐서 같지 않게 변환되는 텀도
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뭔가 커브드 스페이스에서 텐서는 아직 엄밀한 정의는 안 했지만 뭐 이미 그 평평한 공간의 일반적인 접촉에서 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텐서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셈이고요. 예, 그런 감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 2차 편미분의 변화는 좀 텐서 같지 않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일단은 기억만 해두고 넘어갑시다.